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전남도가 제주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건설도시국장 등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전남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 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오는 2020년까지 노선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정책위원은 모두 20명으로 출산 보육, 인구 유입 촉진, 정주 여건 개선 등 3개 분과에 배정돼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는 한편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국립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의 처우 개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뒷자리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의 관련 지침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포함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 측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현실적인 고통들을 알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인원 규모에서 소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최소한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려되는 업무 가중도 함께 떠안겠다며 대승적인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학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이란 큰 가닥을 잡고 이후 임금 인상 등 추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이달 말 용역 기간이 끝나는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담보할 시간적 여유도 빠듯한 상황. 비정규직의 서름을 떨쳐내고 안정된 직장을 바라던 꿈이 학교 측과의 입장 차이로 깨지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지역의 드론과 항공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 공간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78억 원을 들여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센터에는 드론과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제조 공장과 기업도 입주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2018 광양매화축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섬진강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25일까지 다한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광양매화축제를 열고 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청춘 희망 콘서트, 건강 밥상 토크, 매실 쿠킹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주차난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치 주차장 일부를 대형 버스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둔치에서 매화마을까지를 순환버스 전용 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도 지났고 곧 동계올림픽도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과 입지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를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 통합과 탈당의 풍파로 지역의 양당 구도도 3당 체제로 재편됐지만 실제로는 다시 민주당 1당 주도로 돌아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국민의당의 분화가 민주당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큰 변동이 없는 한 전남 동부 지역은 여당 주도의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 중앙당이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등 경선 규칙을 전국적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예외 없는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서류심사 단계부터 강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전략공천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인 호남 지역 민주당 공천의 난맥상을 감안할 때 여전히 극심한 내부 이전 투구를 예상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남 동부권 시장 군수직을 둘러싼 각축전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후보군만 4명이 출사표를 내건 순천시장의 경우 비리 전력이 있는 조충훈 시장이 당의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수도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현직의 우위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광양도 무소속의 정현복 시장이 민주당의 당세를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각이 분분하고 박병종 군수가 3선으로 졸업하는 고흥군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을 향한 열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도지사 출마 자제를 권유하면서 전남지사 선거전도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김용록 장관의 차출론이 나오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동부권의 지지세를 얻고 민주당 공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분당으로 결별한 박지원, 주승용 의원도 여전히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 대열에 장만채 교육감이 가세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가 불가피한 정세지만 그럴수록 자중질환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촛불 이후 높아진 지역의 민도에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의 대세도 별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4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그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어제부터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군 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도당은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분열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각각 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정리해 조사에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65%로 나타났고 정의당 7%,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5%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호남민의 응답은 91%에 달해 전국 평균 68%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설 명절에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발견조차 되지 않았던 노인들이 최근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 노인 고독사를 막으려는 노력들은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어려운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 재건축이 예정된 폐허 같은 아파트엔 쓰레기와 소주병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64살 김모 씨는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반려견에게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과도 왕래가 많지 않았던 김 씨의 죽음은 설 연휴 뒤 수도 동파를 확인하러 온 주민에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술을 좀 조금씩 먹소. 밥 하나 먹고 술만 먹으면 살가니. 맨 저녁에면 쪼그랑해서 술만 그냥 안거서 몇 병을 무거지야 가다않고. 설 연휴 기간 66살 김모 할머니 역시 혼자 살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백골 상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킨 반려견도 김 씨의 발치에서 굶어 죽은 채였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무조건 누가 말도 안 해요. 걔만 보내고 돌아다녀.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 주민들이 보고 여기 돌아다니다가 하도 안 나타난 게 한번 노크를 했던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의 독거노인은 4만 6천 명.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은 17%인 8천 명만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독사는 50대로까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만 65세가 안 됐다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범위 안 들고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 최근 광주 전남에서는 무연고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4년간 노인의 경우 80%까지 고독사가 늘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라남도는 2000년 47.1%에서 2017년 48.9%로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3.6%포인트 높았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의 구교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 산림교육연구센터 준공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백운산을 법인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산림천사나 구규림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광양 백운산 학술림 만여 헥타르에 대한 구규림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6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남계청사 시대를 시작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지구에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행정동과 의회동 등을 준공한 데 이어 다음 달 개청식을 앞두고 시설과 전기, 교통, 소방, 가스 등 관련 분야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고흥군은 2016년 7월부터 4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지역의 의료학과 학생들이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38명, 순천대 간호학과 학생 54명이 전원 합격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합격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S칼텍스의 2조 원대 투자 계획에 대해 지역 상공인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GS칼텍스의 신규 투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물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는 2022년까지 2조 원을 들여 여수 2공장 인근에 에틸렌딩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96마이크로그램, 충북 제천은 91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있고 중북부 지방 일부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의 먼지는 오늘 북풍이 불어오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종일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평창에서는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은 초속 2에서 6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